안녕하십니까. 후티지 브라더스 바지 사장입니다. 신발 사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코너, 패션의 역사를 알아보는 코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일본 패션의 빔스. 이 빔스가 일본에서 최초로 생긴 셀렉트샵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셀렉트샵 3대장이 있습니다. 쉽스, 그 다음에 빔스,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에로스. 이 중에서 사실은 제일 오래된 데는 쉽스입니다. 사실 빔스는 1976년 2월에 하라주쿠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쉽스와 빔스가 거의 비슷비슷한 시간대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사실 유나이티드 에로스는 한참 후에 생기게 됩니다. 지금 유나이티드 에로스도 사실은 지금으로는 거의 1위, 지금 탑이죠. 탑의 셀렉트샵 브랜드인데, 사실은 빔스랑 유나이티드 에로스를 만든 사람들이 동일 인물들이다. 네, 그렇죠. 그 핵심을 시작한 사람은 동일인입니다. 시게마츠 오사무라는 분이 계신데 현 유나이티드 에로스 회장님이세요. 빔스의 원래 모 회사가 박스 회사예요. 흥광직이라는 박스 회사를 하고 있었는데 오이쇼크가 온 거야. 이 사업이 경제가 막 흔들리고 힘드니까 고부가가치 산업을 좀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신주쿠 술집에서 이 시게마츠상을 만난 거예요. 시게마츠상은 그 당시에 숙녀복회사를 다니고 있었어. 기획자였는데 아메리칸 라이프스타일을 좀 가져다가 소개하고 싶다, 이런 이제 포부를 술집에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럼 내가 사업자금으로 2천만 엔 내가 이게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시작을 해보자. 그 당시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억? 그 당시에 1억 좀 안 됐으려나? 신입사원 연봉이 7만 원 이 정도였어. 우리나라로 간단하게 10배 치니까 60만 원이라고 치면 굉장한 어마어마한 돈이었겠죠. 돈이네요. 네. 1976년도에 빔스라는 샵을 오픈을 하게 됩니다. 하라주쿠에. 그 당시 하라주쿠에는 상권이 형성이 전혀 안 돼 있었대요. 엄청 작은 거예요. 6.5평. 그것도 1층도 아니고 2층에. 구멍가게였네요. 완전 구멍가게 같은 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샵 이름도 그 아메리칸 라이프 샵 빔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6.5평의 샵은 그 컨셉이 미국 대학생의 방. 을 컨셉으로 해가지고 뭐 별걸 다 팔았대. 옷이랑 뭐 신발도 팔았는데 양초. 잘해보니까 쥐덫 이런 거 쥐덫. 팔았던. 그러니까 뭐 톰앤제리 나오는 그 쥐덫. 생긴 게 귀여우니까. 그렇지. 그런 것도 놓고 판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시게마츠 오사무라가 사실은 빔스의 첫 번째 점장이기도 했고 첫 번째 바이어이기도 했고. 그럼 그 박스 회사 회장님이 이 투자자 개념으로 참여를 하신 거고, 맞아요. 시게마츠 회장님이 전개하는 거를 전적으로 그냥 맡겼다. 이분의 어떤 그런 후원 덕에 빔스가 이렇게 쭉쭉쭉 커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그 잡지 뽀빠이 잡지 있잖아요. 지금 뭐 시티보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일본 패션 잡지 중에 가장 성공하고 있는 잡지 중에 하나인데, 뽀빠이가 빔스랑 같이 큰 잡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죠? 그렇죠. 뽀빠이 창간호를 복각한 버전이에요. 76년도 서머, 여름. 1976년 첫 창간호인데 그 당시 해봉 출판이라는 데고, 지금 현 매거진 하우스가 된 어떤 잡지계를 선도해 나가는 회사인데, 빔스 창업자분의 아드님이, 이분이 그 당시에 덴트라는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엄청 큰 광고 기획사죠. 일본 제1의 광고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그 마케팅 광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장남의 친구가 뽀빠이 잡지 매거진 하우스에 다니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그 인연으로 해가지고 이 뽀빠이와 빔스가 이 코어 마케팅을 하는 그런 어떤 기초를 그때부터 다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잡지와 브랜드의 약간 협업 관계? 그렇죠. 그거에 어떻게 보면 시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완전 시초죠. 빔스 40주년 기념으로 기획으로 같이 빔스랑 뽀빠이가 만든 이 복각판이에요. 이 정도로 사이가 좋은 잡지와 샵이었다. 사실은 뭐 사이가 좋다기보다는 거의 운명 공동체네. 그렇지. 그래서 보면은 일본 잡지가 일본 셀렉트샵 업계, 패션 업계와의 가지는 그런 연관관계는 사실은 우리나라 패션 업보다 훨씬 더 타이트합니다. 훨씬 타이트하죠. 이 뽀빠이 보시면 다 미국 로켓 취재 자료예요. 요즘 잡지는 막 거의 카탈로그화 됐잖아요. 그때 당시는 진짜 70년도에 그 미국 서해안 대학생들, 뭐 UCLA 다니는 대학생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사실 빔스 하면은 되게 다양한 캐테고리를 다 커버하는 그런 샵으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서브 브랜드들이 많죠. 많아요. 그거를 좀 하나씩 짚어볼까요? 빔스 F가 지금은 이탈리아 클래식, 유러피언 클래식 컨서버티브한 그런 웨어를 파는 전문 샵인데, 사실은 빔스 F는 아이비샵이었다. 아이비리그였다. 1978년에 빔스 F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건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네. 빔스 F도 F만 지금 40주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빔스의 시작은 서해안이었어요. 빔스 F는 이스트 코스트의 명문가 아이빌리거들을 표방한. 동경해서 만든 게 빔스 F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81년도, 80년도 들어가서 빔스 하라주쿠 본점 있잖아요. 거기가 1층이 2층에. 빔스예요. 2층이 인터내셔널 갤러리 빔스였다고 합니다. 80년도 초에 그 인터내셔널 갤러리 빔스라는 라벨을 만들었는데 약간 유러피언 고급 브랜드를 소개해주는 그런 샵. 그러니까 빔스가 사실은 근원은 아메리칸인데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면서 유러피언 브랜드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지금으로 치면은 저희같이 이렇게 수입 브랜드를 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하나를 더 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그런 서브 브랜드. 초창기에 생긴 라벨 중에 하나가 레이빔스. 여성복. 여성복. 84년쯤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레이빔스라는 라벨이 생겼고 그 당시 컨셉이 파리지앵이 아메리칸 트레디셔널을 멋있게 입는 여자 이런 오. 컨셉이었대요. 지금은 이제 빔스 보이라는 또 하나 여성 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아메리칸 캐주얼을 완전 아메리칸을 그대로 이렇게 축소판으로 만들어 놓은 느낌이고 여자로. 사이즈로 여자 여성용으로 만든 느낌이고 레이빔스. 레이빔스는 조금 더 여성스럽죠. 여성스러워. 우리 네. 기준으로 보면 사실 한국 여성분들은 빔스보이보다는 레이빔스에서 더 쉽게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렇게 쭉 발전을 해오는 거죠. 저희가 제일 좋아하고 음. 자주 가는 빔스 플러스 있잖아요. 네. 빔스 플러스는 그럼 언제 생긴 거죠? 빔스 플러스가 1999년. 빔스의 역사로 봤을 때는 짧은 편이에요. 짧은 편이죠. 사실 빔스 플러스가 어떻게 보면은 빔스한테 있어서는 시작의 원류, 어떤 오리진, 전승하는 샵이다. 그 안에서는 사실은 매출적으로는 제일 힘들다고 그 당시에 부산상상도 계속 힘들어요. 매출 힘들어. 막 이러셨는데 지금도 힘든 것 같아요. 왜 너무 진하니까. 매니악해. 어쨌든 이 빔스한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어떤 핵심 같은 샵인 거죠. 그래서 아이덴티티로서. 빔스 플러스는 자료를 봤는데 4가지 웨어에서 기초를 한대요. 워크웨어, 밀리터리 웨어, 스포츠웨어, 아이빌리그. 이 4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풀어간다. 사실 일본 지금 패션 역사를 많이 이끌어왔다, 빔스가. 일본의 약간의 뭐 그 복싱 역사를 살짝 말씀을 드리면 80년대 중후반에까지는 뭐 DC 브랜드 붐이라고 해서 디자이너 앤 캐릭터의 약자예요. 이것도 뭐 약간 일본식인데 꼬무데 게르송, 뭐 이세미야케 이런 게 막 붐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89년도쯤에 시부카지라고 하는 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아메카지를 일본형으로, 일본식으로 변형시켜서 스트릿에서 발생한 유행이 시부카지예요. 시부야의 시부인가요? 시부야에서 발생한 캐주얼이다 이래서 시부카지라는 거 불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90년대 초반에 넘어오면서 2000년으로 오면서 여러 가지 분파가 생기면서 사실은 현재 여러분들이 보는 어떤 뭐 시티보이 룩이라든가 그 이런 거에 다 원료가 시부카지다. 왜 시부카지가 아메카지의 시작점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빔스가 많이 선도를 해줬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네. 뭐 쌓아놓은 세월도 너무나 대단하고 그 당시에 이렇게 되게 천천히 쌓아오면서 발전시킨 그런 이제 행보가 지금 현재 일하는 사람들한테까지도 다 전해져서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구나 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저희가 그 삐띠 원모를 가면 그 빔스 팀이 되게 슈퍼스타처럼 쫙 이렇게 하객진 쫙. 예, 하객진 가운데 그 나카무라상을 필두로 양옆으로 그 일하는 친구들이 쫙 늘어서서 일자로 걸으면 막 사진을 막 찍거든요. 그지. 근데 거기 보면 되게 그 나카무라상 다음을 잇는 되게 유명한 그런 이제 젊은 디렉터들 네. 막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 중에 소개해줄 만한 사람 있잖아요. 뭐 니시구치 슈헤이라고 요즘에 떠오르는 빔스의 어떤 차세대 주자.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 사람도 만나보면 되게 좋은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빔스 F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멋있어 보여야 되는 그 이탈리아의 니글니글한 니끔을 잘 전달하는 그런 캐릭터로 이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이 2002년에 입사했대요. 그러니까 벌써 20년 됐어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나카무라 타치가 사람 너무 유명한 여러분들 잘 아시고 이분이 이제 뭐 1세대 그런 어떤 카리스마 바이어라고 하죠. 일본에서. 이게 되게 어떤 바이어, 셀렉샵 바이어가 선망의 직분이 되고 맞아요. 소위 말하는 지금의 인플루언서가 되고 맞아요. 네, 이런 걸 또 빔스나 이런 셀렉트샵들이 만들어냈다면 그거 지금 차세대 주자들이 이제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얘기한 대로 바이어라는 직업이 패션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1순위의 그런 그렇죠. 직종이다. 지금 한국에서도 많이
그동안 그래 왔고 맞아요. 지금도 그 바이어를 꿈꾸는 분이 많이 계신데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기 신발 사장도 그렇고 약간 그거에 동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업에 들어온 것도 있고. 그럼요. 제가 궁금한 거는 회사니까 매출 규모가 어떻게 되나. 빔스가 2019년 2월 결산 기준으로 820억엔? 830억엔이니까 한 8천억? 1조 빚 1조 가까이 하는 좀. 거죠. 뭐 점포수가 한 160개 정도 되는 것 같고. 근데 일본에서 이 정도를 하는데 1조밖에 못 한다고?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점포수도 진짜 많고. 160개 있는데 매출 1위는 네. 유나이티드 에러스고요. 빔스가 2위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크진 뭐 않아요. 그렇다고 적은 매출액은 아니죠. 적진 않은데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1조를 하는 패션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이 정도의 어떤 위상인데 1조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멀티 브랜드 샵이나 셀렉트 샵들이 갖고 있는 숙명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은 효율이 절대 나지 않고 힘들지. 예, 되게 힘든 일이죠. 사실은 우리 회사로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아니고 사실 소비자들한테 더 많은 거를 전달해주고 보여주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수익이 좋을 수가 없고 매출이 막 커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만큼 다양성을 가진 시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하고서 그래도 1조를 하고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시사점이 되게 크다고 봐요. 하여튼 뭐 빔스에 대해서 이 정도로 알아봤고요. 알고 먹으면 더 맛있듯이 여러분들 쇼핑할 때도 알고 쇼핑하시면 조금 더 재밌으시라고. 네. 그 분야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차츰차츰 시장을 만들어내고 회사를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쌓여가고 그런 게 아닌가. 한국 시장이 워낙 습득이 빠르고 소비자들도 되게 빠르기 때문에 제 기준을 한 30년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고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역사를 보면 한 5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되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리뷰를 해보니까 아 이거 쉽지 않겠다. 달라요. 되게 많이 달라. 하지만 한국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희망을 또 동시에 갖게 되네요. 얼마나 저희 한 30년 남았네요. 저희가 저렇게 되려면 25년은 30년은 더 고생을 해야 된다는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빔스는 여기서 이 정도까지 알아봤고요. 재밌는 거는 빔스의 시작에 시계마츠상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또 나와서 유나이티드 에로스를 창업을 하게 됩니다. 다음 편에 이거는 또 유나이티드 에로스의 네. 히스토리도 다음 편에 또 한 편으로 제작을 해서 네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겁게 보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쭉 길게 시청해 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